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바로 타치가 발치 또는 자연 발치일 때입니다. 이게 참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치가 발치한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진료 내용 파악이 우선입니다. 왜? 우리 앞서 영구치 발거 기준의 임플란트를 준다 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모든 치료 확인서에는 발치를 언제 했는지가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왜 했는지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또 자연 발치를 한 경우는 더더욱이나 보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발치 진단된 상태로 이미 이를 빼야 된다라는 건 진단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자연 발거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 다행히도 치아를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치아를 사진을 촬영을 하고 기존에 이가 있었던 엑스레이를 첨부를 한 후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첨부를 했더니 보장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장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온 환자, 초진으로 온 환자분인데 치아 5개가 발치되어 있어서 임플란트 상담을 원하셨어요. 이는 2년 정도 전에 뺐는데 그냥 불편해서 손으로 뺀 것도 있대요. 그리고 다 다른 치과에서 뺐다고 합니다.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일단 치아보험을 가입을 한 거는 5년이 넘으셨대요. 5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를 중간중간에 빼셨는데 빼셨던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왜 뺐는지 언제 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 오셔야지 임플란트를 저희 병원에 했을 때 같이 첨부해서 보장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기입을 했는데요. 임플란트 치아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발치한 치과의 기록이 중요하고 발치 원인을 알아야 우리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실 때 치료 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진단 상병을 저희가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엑스레이랑 치료 계획서에 지금 이가 빠져있는 부분들을 체크한 후에 언제, 어디서, 왜 뺐는지 차트 기록과 엑스레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저희가 함부로 설명할 수 없겠죠. 이렇게 타치과 발치는 진단일, 발거일, 상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연 발치가 보장이 안 되는 이유는 각 보험회사별로 보험금의 지급 사유와 진단 확정 부분에서 의료기관에서 병원이나 의원 또 국외 의료 관련된 법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지만 이게 진단이라는 것이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치를 했으면 원인에 대해서 명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실제 보장 분석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부분은 잠깐 요 설명만 들으시고 강의를 끊으신 다음에 직접 약관을 확인하시면서 쭉쭉 포스트잇 한 장 정리를 해보실 거고 그거를 토대로 치료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얼마 보장받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왼쪽에는 파노라마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치료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더 세부적인 치료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좀 단순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좀 심플하게 치료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제가 여기에 약간의 트릭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트릭이 뭔지도 조금 궁금해하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스 보험이 있고요. 메리츠 보험이 있어요. 에이스 보험의 가입일 진단일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메리츠도 가입일 진단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체 이 계획으로
얼마 보장 금액을 받는지 저랑 매칭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깐 끊고 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이스 보험부터 증권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 댄슈런스에서 추천드리는 증권 분석하기 순서, 계약자 이름 제가 지웠죠. 그리고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는 거 1번, 그리고 보험 기간 언제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2번. 2017년 4월 24일 날 하셨고 10년 만기신 거죠. 2017년 4월 24일 체크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 이 보험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기본 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기본 계약이 무엇이고 특약이 무엇인지 상품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 계약 있으실 거고, 그리고 특약으로 보철치료 보장 특약이 있으시구나. 치주질환 수술 턱관절 장애 치료 보장 특약이 있으시구나. 이렇게만 봐도 이분은 기본 계약에 보철치료가 되는구나 정도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보장 내용 들어갈게요. 상해 질병을 원인으로, 우리 상해 질병 둘 다 된다, 그죠? 검진, 구강 위생 치주, 뭐 그 밖에 치아 충전 치료,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딱 나왔네요. 치아 충전 치료 부분에서 직접 치아 충전 치료와 간접 치아 충전 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장 금액인지 기록 옆에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치도 있죠. 이를 어떻게 뺐는지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나뉘어지시고, 엑스레이 찍으시는 거, 근간 치료 하시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확인해야 되는 이 깨알 같은 글씨들, 질병에 대해서 회사의 보장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보장 개시일은 90일이구나.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일이 지나면 뭐 감액 기간이라고 해서 감액 기간 동안 뭐 50%만 받거나 70%만 받거나 하는 것이 없죠. 그러면 이분은 기본 계약에 있어서는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 금액에 한해서 100% 받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철치료 보장 특약을 볼게요. 영구치, 틀니, 브릿지가 있고요. 영구치 발거 한 개당 보험 가입금액, 우리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간 3개를 한다. 2년 미만의 경우는 연간 3개의 보장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분의 감액 기간은 혹시 있을까 확인을 해보면, 질병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보험 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다르네? 18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이 보험은요, 보장 개시일이 기본 계약과 보철 치료가 다르죠. 이 부분 정말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년이 되기 전에 발거를 하거나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하면 50%만 지급을 한다. 근데 이제 이분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러면 임플란트 한 개 하셨을 때 30만 원 보장을 받는데, 180일이 지나고 2년 이내에는 그것의 50%, 15만 원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잇 정리 한 장으로 해보셨을 거고요. 다음은 메리츠 보험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름이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언제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기는 청약일자라고 이름이 나와 있네요. 보험 기간을 보셔도 되고요. 청약일자가 2018년 10월 2일, 계약을 그때 하신 거죠. 그날의 기준으로 해서 이분은 20년간 240회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구성을 보셔야 되는데, 구성은 기본 계약은 외모 추상 장애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선택 계약으로 하나씩 볼게요. 상해 사망, 그리고 갱신형 치아 보존 치료비, 치아 보철 치료비, 치아 근관 치료비,
영구치 상실치료비 이렇게 담보명만 보더라도 상품명만 보더라도 어떤 항목이 보장이 되시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큰 틀에서 멀리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제 보존치료 보고 싶은 거 이제 보존치료 볼게요. 크라운이 포함되어 있고 크라운 우리 무제한. 무제한 너무 좋아요. 그죠? 유치와 영구치, 상해 질병 둘 다 된다. 얼마? 40만 원. 우리 치아 보존치료 보장 개시일 여기 바로 써줬네요. 보장 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 이 분의 치료 보장 개시일은 우리 90일이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이제 목적은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질병, 상해 둘 다 됩니다. 그러면 질병일 때와 상해일 때 얼마 보장이 되시는 건지도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일단 유치와 영구치 치아 보존 치료 받는 경우에 지급을 한다. 유치도 된다라는 점도 체크 필요하겠죠. 그러면 질병으로 했을 때와 상해로 했을 때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질병으로 했을 때 아말감, 글래사이노머 대부분의 보험 진료 비용 그리고 그 외에는 레진 필링, 인레이, 온레이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치아당 20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받는다. 이것도 체크. 크라운 같은 경우는 우리 40만 원 보장을 받으실 텐데 1년 미만에는 20만 원, 가입 금액의 50% 보장이 된다. 상해는 그렇지 않죠? 상해는 바로 보장 개시 이런 거 없이 바로 가능하시다는 점 체크. 그리고 다음 치아 보철 치료비입니다. 이분은 영구치. 아까는 유치와 영구치였잖아요. 근데 치아 보철 치료비 임플란트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주는 이 상품은 영구치에만 해당이 되고요. 영구치의 상해, 질병 상해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의해서 치아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무제한이기는 하나 우리 2년 미만에는 우리 50%가 아니라 70%, 140만 원 보장을 받는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지급을 할 건데 영구치 발과 한 개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미만에는 100만 원이 아닌 70%인 70만 원만 지급을 한다. 근데 옆에 보면은 50%, 35%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가입 금액이 2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상해로 하실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 없죠. 바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감액 기간도 없다라는 점 체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영구치 상실 치료 비용으로 이분은 10만 원을 별도로 받아요.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 영구치 상실을 입은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3대구치 사랑니를 발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는 점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치석 제거, 치아 촬영비, 치주 질환 수술, 치주 소파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을 하나씩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보장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볼게요. 에이스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트릭을 넣었다 그랬죠? 보장 개시일이 보존치료와 보철치료가 달랐습니다. 보존치료 기본 계약에서는 90일이었는데 보철치료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18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능했다. 그리고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지만 2년 이내에는 개수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감액 기간으로 70%만 보장이 된다.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익히 많이 듣고 봐왔던 보험들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는 에이스 같은 경우가 94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가 보장이 나왔어요.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 한 장 정리를 해서 딱 기록을 했을 때 훨씬 보기 간편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우리 에이스는 항목별로 어떤 금액들이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를 구성을 해봤더니 맞네. 우리 에이스 보험에는 크라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크라운을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긴 하셨지만 임플란트의 보장 개시일이 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94만 4천 원 정도가 발치를 심플로 간단하게 발치를 했을 경우에 이 정도 금액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액 기간 동안 70% 보장이 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장 분석을 하니 대략 45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실제 전체 치료 비용이 병원마다는 좀 분명히 다르겠지만 대략 한 6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치면 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다 받았을 때, 보장을 받았을 때는 훨씬 자기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료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화면은 그간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케이스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는 이 증권이 워낙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 엑셀 파일로 막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증권 보고 이렇게 댄슈런스의 폼대로 가입 언제 했는지, 상품 종류가 무엇인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딱딱 포스트잇 한 장 정리를 하고 나니 분석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당일날 대략 어느 정도 보장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치료 계약 상담을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상담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진단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하고요. 그 후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환자분이나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환자분에게 이렇게 부담되시는 치과치료 비용 중에서 얼마만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좀 확인해 봐 드릴게요. 같이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전체 금액에서 보장 금액을 뺀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하시기 때문에 훨씬 치아 치료에 대해서 비용 체감을 낮춰드리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 상담에 치아 보험 보장 분석을 더하면요. 치아 치료에 대한 비용을 체감을 낮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자. 숨은 보험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병원을 좀 또 저를 신뢰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보험 보장을 분석을 하면서 이분이 언제 만기가 됐는지 또 앞으로 해지를 할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도 치료 범위의 상담이 옵션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작은 충치 레진도 5만 원씩 진료 이제 보장 금액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나는 이 보험을 유지하고자 하지 않아요. 만기가 됐건 이제는 내가 비용적인 부담이 돼서 해지를 하고 싶건 그런 경우는 충치는 사실 진행만 되지 다시 내 치아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저와 상담을 하시면서 보험 만기로 이제 더 이상의 치아보험 혜택은 못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체크하기로 했던 작은 충치들까지도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해지를 할 예정이다 또는 만기다 라고 하면 오래된 보철물들 그런 것도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무제한인 경우는 굳이 임플란트를 개수를 줄이면서 비용을 줄이실 필요도 없으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환자분들이 개수를 줄이면서 임플란트를 심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원장님이 진단을 내려주시는 방법은 임플란트를 양쪽에 하나씩만 심고 연결하는 브릿지 임플란트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브릿지 임플란트는 어찌됐건 가운데에 인공치아가 들어가시는 걸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임플란트가 무제한인 경우는 더 튼튼하게 오래 쓰실 수 있도록 각각 임플란트를 심는 게 더 추천이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보장 분석을 통해서 치료 범위의 상담도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점. 하지만 모든 것은 저희가 100%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알릴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이
해지 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배웠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증권을 토대로 진단이 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 분석을 하지만 그 외에 원장님의 진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보장을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증권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100%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다른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으셨다거나 아예 가입 시점부터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릴 고지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확답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토대로 안내를 드리면요. 확실하게 우리 환자분들은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요. 또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런 치과 용어라든지 치아 보험 용어를 풀이를 해드리면서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확신을 심어드리면 되게 안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보장 청구까지 도와주는 세심한 배려로 우리 환자분께 좋은 경험을 선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환자분은 이 경험을 토대로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소개로 저를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의 성장, 병원의 성장 함께 윈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제 상담에 치아 보험 보장 분석이라는 부분을 더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아보험 증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분석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보장을 받는지를 안내드리며 상담하는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